네, 오늘 뉴스 리뷰와 이 시간 YTN이 전한 환율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비용 구조와 가계 생활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제 흐름과 실태를 제대로 짚고 잘 전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요즘 YTN 뉴스를 보면 환율 얘기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 같은 멘트들이 반복됩니다. 환율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지표고요. 그런데 오늘은 환율을 다뤘느냐가 아니라 환율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특히 원달러 환율이 특정 숫자, 예를 들면 1,400원 그리고 또 1,500원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마치 국가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긴박하게 전하는 방식, 이게 과연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는지 아니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마식 보도에 가까웠는지를 중심으로 YTN의 환율 보도, 경향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내린 1,474원으로 개장해 1,481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시장에선 이 추세라면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지표 둔화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오늘 열린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속보성 환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YTN의 환율 속보 보도들을 쭉 보면 어떤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오늘 환율이 얼마까지 갔다. 예. 둘째, 장중 최고치 혹은 연중 최고치다. 셋째,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 세 문장이 거의 공식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항상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짧게 언급은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랐다라는 말은 많은데 왜 올랐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은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키워드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오른 건지 한 달짜리 흐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출렁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속보가 빨라야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보일수록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변수인지를 최소한 구분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비평을 준비하면서 눈여겨본 대목인데요. 환율 보도를 보면 서학개미 증가나 아니면 해외 투자 확대라는 현상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왜 한국 자본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혹은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덧붙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제작진에게 궁금증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최근 해외 투자로 인한 자본 유출 문제, 이 환율 변동의 배경으로 또 지목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더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더 자세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미국이 그 세계의 공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미국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유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신고 기준 FDI 유치 실적은 약 75억 7천만 달러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23.1% 정도 줄었습니다. FDI는 지난해 4분기 7% 증가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요. 올해 들어서 3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1, 3분기 FDI 누적 금액은 약 20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5억 1천만 달러, 즉 17.9%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서야 이제 들어섰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된 노동 관련 입법도 외국인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 9월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를 짚어보는 그러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더불어서 글로벌 자본의 한국 경제 평가 부분 취재는 이제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과 공조해서 꾸준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 또 환율 관련 YTN 보도에서 주목해서 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제의 좀 핵심이기도 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보도들, 표현이 꽤 강한 편입니다. 예.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73.7원.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 위기였던 지난 1998년 3월 이후 월 평균 기준 가장 높았는데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이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3원 내린 1,46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붕괴 우려가 있다. 등과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숫자 자체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설명이 더 필요했다라는 지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위기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문제로 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제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나 경상 수지와 같은 방어 장치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환율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불안 신호로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 숫자 자체가 아니라 맥락을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 조금 더 보완되었더라면 경계와 공포를 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장해서 전문가 출연 대담에서는 고환율을 단일한 원인이 아닌 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대응의 한계와 의미를 함께 짚으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대담에서 환율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정보의 양에 비해서 시청자 이해를 돕는 내용이 좀 충분히 친절하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금리 차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경상 수지와 같은 개념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이를 처음 접하는 또 시청자를 전제로 한 설명은 좀 제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가파른 M2 증가율이 고환율 현상의 원흉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예,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반박 자료를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냐면 지금 M2의 증가율이 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일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마치 달러화가 글로벌리 보면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로화를 빼고 유럽 지역의 통화를 빼고 계산해 보면 달러화는 강세인 겁니다. 네. 그럼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화 강세라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해요. 그래서 유럽 쪽하고 미국 달러와의 관계는 좀 다른 부분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달러화 강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공식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는 시청자일수록 환율 보도를 어렵고 또 불안한 뉴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해설을 동원해서 전달 방식에 한 단계 더 풀어주는 노력이 있었다면 환율 뉴스에 대한 거리감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서민 가계와 관련한 영향을 짚은 점은 YTN 보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관련한 보도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잘 와닿는 보도는 내가 매일 먹고 쓰는 지출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변화일 겁니다. 단기적인지 또 장기적인지도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YTN 보도에서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특히 이제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특히 일반 보도와 달리 대담, 해설 프로그램에서는 YTN의 강점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대담들은 환율을 당장의 위기 신호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경제 현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 물가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석 달 간격 시차를 두고 이제 체감이 되는 만큼 앞으로 물가도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게 기름값이에요. 예. 기름값, 글로벌 기름값 내렸어요. 글로벌 기름값이 연초 대비 20% 넘게 내렸습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류세 세금 인하폭을 좀 줄인 것도 원인이지만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1,450원, 60원, 70원대로 이어진다. 쭉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는 2% 초중반대, 금리를 두세 번 이상 낮춘 것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내년 상반기 1월 15일 금통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이고, 다만 이런 설명이 속보 뉴스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속보성 환율 뉴스와 대담 해설 프로그램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느낌인데요. YTN 채널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주제를 다루는 보도들 사이에 일정한 단차가 존재한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예. 속보성 단신이나 일반 보도에서 고환율 상황을 중심으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가다가 이후 몇 가지 주제가 다른 보도를 전달한 다음에 경제 대담 코너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대담에서는 환율을 넘어 거시경제 전반의 내용이 다뤄지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보도 간 맥락을 이어주는 설명이나 연결고리가 충분하지 않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환율 이슈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야기가 다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속보 해설 대담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자가 맥락에 대한 이해에 혼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불안을 전달하는 역할 물론 필요하고요. 이해를 돕는 역할 또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제작진의 고민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 구성에 대한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율이라는 주제로 전해지는 여러 형식의 보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위기감이 대안 모색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쉬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실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YTN에서도 이제 환율 관련 보도와 해설의 유기적인 흐름은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보도국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제 시장 전반의 위기감이나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환율 고공행진에 따른 커피나 과일 등 수입 물가 상승이나 유학생을 둔 가족의 어려움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입 소고기와 국산 한우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환율 관련 해설은 단순히 환율 추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면 거시경제 전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관련 해설에서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섭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해설을 통해서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전망과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보도국 차원에서도 환율 관련 불안을 키우는 보도보다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보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제 뉴스는 원인과 결과가 단순하게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보도만으로 사안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환율 보도는 전 세계 다양한 변수가 얽힌 만큼 시청자들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명확하게 해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보도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나가면서 꼼꼼한 취재와 설명으로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환율 보도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12월 16일에 방송된 이슈 플러스 환율 대담이 시청자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디딤돌 뉴스로 좀 꼽고 싶은데요. 이 보도는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느냐를 강조하기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비교적 차분하게 풀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글로벌 달러 흐름, 해외 투자 자금 이동과 같은 요인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율을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로 이해하게 만들어서 특히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왜 이 구간에서 시장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짚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이 대담은 환율 뉴스를 단기적인 공포로 소비하게 만들기보다는 시청자가 스스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속보 중심의 환율 보도 흐름 속에서도 YTN이 충분히 설명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슈 플러스 코너 가운데 경제평론가와의 대담을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이해를 돕는 해설 중심의 경제 대담인 만큼 내용 구성에 더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 출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걸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이 환율이 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뉴스에서까지 이렇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될 경우에 우리의 물가나 생활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좀 출연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성악 개미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정부가 국내 주식으로 돌아온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확실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되겠고 기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우리의 환율 자체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 말고 다른 어떤 대책을 좀 하는 게 좋을 건지 라는 거를 좀 다뤄보고 싶고요. 사실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정세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도 저는 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대담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